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장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10월 10일 제108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성특례시는 대회식과 폐회식을 개최하고 가장 많은 경기장을 운영하는 주 개최 도시로서 대회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특례시의 행정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전국에 알리는 것은 물론 문화, 관광 지역 경제까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준비 과정부터 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의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전국체육대회가 끝난 이유입니다. 시민에게 남는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회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력, 그 결과가 시민에게 무엇으로 남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은 준비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성공적인 개최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일부 종목은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산악, 바둑, 족구남자부, 역도, 양궁, 당구 등 7개 종목의 경기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애인체육대회 역시 양궁과 축구 등 5개 종목의 경기장이 미정입니다. 물론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있고 종목별 경기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신속하게 확정되어야 신설 개선과 안전 점검은 물론 교통, 운영 계획 등 후속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미정 경기장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종목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보완과 교통 등 안전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점검뿐 아니라 장애인 편의시설과 접근성 확보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전 이후 진행될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교통, 주차, 안전 대책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에서 화성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그리고 우리 화성 시민들을 위해 숙박, 식사, 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회 이전 체육대회 준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경기장 정비와 시설 개선, 교통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화성특례시의 역량과 품격을 전국에 보여줄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대회가 시민들의 마음속에 화성특례시에 대한 자긍심을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화성시 전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 또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107만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활용 방안과 관광영화벨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며칠 전 저는 동탄 패밀리풀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웃으며 행복해하는 젊은 아빠,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패밀리풀은 단순한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 운영이 종료되면 이 공간은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시설이 특정 계절에만 운영되는 것이 과연 가장 효율적인 활용인지 이제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특례시는 이제 시설 많이 만드는 곳을 넘어 이미 조성된 시설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도시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조성된 공공시설을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정책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름에는 지금처럼 물놀이와 가족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고 겨울에는 온수를 활용한 가족 휴식 공간 등 계절에 맞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패밀리풀과 인접한 예당공원, 보타니카든 함께 연계한다면 이 공간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야간 경관을 활용한 빛의 정원, 야외 영화 상영, 가족문화 공연, 어린이 체험형 순환열차 등 계절별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단순히 시설을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낮뿐 아니라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사계절 내내 머무를 수 있는 가족 친화형 문화 여가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복합체육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 시설 간 거리가 약 400m인 만큼 단순한 보행 연결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즐기며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순환형 이동수단이나 체험형 순환열차 등의 도입 가능성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여가 벨트로 연결된다면 시민들의 체류 시간은 늘어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화성시의 다음 4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동탄 패밀리풀을 중심으로 예당, 공원, 보타니카 등 체육 복합시설을 연계한 사계절 관광영화벨트 조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 물놀이 중심의 운영을 넘어 겨울철 활용 방안과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성시에 적합한 사계절 운영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내외 우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비용, 시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족이 함께 찾고 머무는 화성시 대표 관광영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은 건설이 끝이 아니라 활용해서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동탄 패밀리풀과 애당공원, 보타니카 등 복합체육시설이 각각의 시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광영화벨트로 연결되어 시민이 머물고 가족이 추억을 만들며 지역경제도 활력을 불어넣는 화성 특례시의 대표
존경하는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화성시 특례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종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 특례시의회 출범을 맞아 화성 특례시 미래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 특례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커졌고 행정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으며 시민의 기대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정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의 역할 또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설립 목적이 분명한 기관이라면 그 전문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기관의 본연의 역할을 넘어 기능을 과도하게 확장하면서 역할이 흐려지고 정체성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성 도시공사의 경우 본래 도시개발을 위한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전략사업과 같은 본래 목적에 맞는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화성 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업무 외에도 공영버스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운영 등 매우 다양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하는 행정수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일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 기관이 꼭 해야 할 일인지, 다른 부서나 기관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설 관리나 운영 중심의 업무, 미스탁 성격이 강한 업무는 과감히 재검토하고 별도 전담체제로 정리하거나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시 출자 출연 기관인 화성시 문화관광재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의 기능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관이 문화관광재단에서 도서관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단의 설립 취지와 전문성에 비춰볼 때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서관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이지만 문화관광재단의 핵심 기능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사업까지 떠안게 되면 출자 출연 기관의 핵심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무엇이든 다 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맞는 업무, 시민이 체감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본연의 역할과 동떨어진 업무는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출자 출연 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의회는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 묻는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의 역할이 반대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고 필요한 변화를 뒷받침하며 좋은 방향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화성 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한 가지 방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대립보다는 해법을 찾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쟁보다는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을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명훈 시장님과 공시자 여러분께서도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시민의 행복과 화성 특례시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11분의 국민의힘 모두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파를 넘어서 함께하며 언제나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화성 특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화성 특례 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국정위원회 위원장 배영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도시, 공유 경제와 시민 협치로 화성의 미래를 열자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외형적 성장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운영 방식까지 함께 성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 속에서 번역 간 격차, 유휴 공간과 자원의 비효율, 시민 참여의 한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바로 공유 경제와 시민 협치입니다. 공유 경제는 남는 공간과 물품, 재능과 서비스를 함께 활용해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며, 시민 협치는 시민이 정책의 수요자가 아니라 기획과 실행, 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정 운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유경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공유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유 오피스, 공유 회의실, 물품 공유, 재능 공유, 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화성시 실정에 맞는 공유 경제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탄 번역의 청년 창업 수요, 공단 향남 번역의 소규모 제조업 기반, 송산 서신 등 농어촌 지역의 유휴시설 등 화성시 각 번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유경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협치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10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고의 민간협력기구인 가칭 화성동행기구를 출범시키고 시민 주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협치 행정의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방향을 적극 환영하며 화성동행기구가 형식적 자문기구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협치 플랫폼으로 작동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하나, 시민협치 동행기구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협치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화성동행기구는 단순히 찬반 의견을 접수하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시민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 시민의 결정이 구성력을 가지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며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류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가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 수동적 의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손에 화성시의 중요 가치 판단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생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화성시가 시민 참여형 정책 확대와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효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될 때, 시민이 정책을 함께 만들고 함께 실행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도시가 완성됩니다. 공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넘어 시민 간 연대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시민 협치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두 축이 어우러질 때 화성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 주도형 미래 도시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협치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